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선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가 말이죠.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여사의 유세 활동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는데 판이 일단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저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보 지원 활동이 지지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과는 달리 조경태가 드디어 오늘부로 김문수 후보의 선대 위원장직을 수용을 했습니다. 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조경태, 주호영 의원하고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최다선 의원인데 앞으로 이제 선대위가 앞으로 남은 한 2주간 열심히 해서 말이죠. 판을 확 딛게 되기를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참 늦었지만은 그래도 조경태가 이 참여하는 거는 천만다행이 아니냐. 조경태는 친한계의 좌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한동훈이하고 다 연계가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이는 여전히 김문수 후보 지원보다는 자기 정치를 한다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항마화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그럼으로써 사실상 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 활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비판을 한동훈이는 무섭게 알아들어라. 본인의 정치 운명을 이미 결정짓는 상황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의 반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 운명도 아주 하늘과 땅 사이로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가 7시 30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면 이제 어제서부터 유영하 변호사가 SNS 글에 많이 지금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요약하면 끝나야 한다. 그리고 분파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요. 지금 이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분열하면 죽는다, 실패한다. 이런 얘기는 일관되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오늘도 그와 유사한 거의 그 비슷한 얘기가 가장 주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유영하 변호사도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대통령의 워딩을 바꾼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유영하 변호사의 글은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글이다.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항상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이제 앞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의 유영하 의원이 여러 개의 글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요 올린 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 구인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김혜경을 만났어요. 김혜경을 만나서 김혜경이 지가 가서 인사했어야지. 김부이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잖아요. 지가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할 때 시장하고 시장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이를 찾아도 한참 차이지. 뭘로 보나 먼저 가서 인사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먼저 가서 악수를 취하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이게 얼마나 여기에서도요.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사이로 나는 겁니다. 사람의 차이가. 자, 그래서 이 구인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얘기. 이미 불교계에서는요,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고, 이미 앞방송에서 간략하게 언급은 해드렸지만은, 지금요, 대법관을 아무나 갖다 앉힐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뜯어 고쳤어요. 박범계가 뜯어 고쳐갖고 그거를 제안하는데, 요 제안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최근에 지금 커지고 있는 파장을 낳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 원가가 120원밖에 안 돼. 그거를 8,000원에서 10,000원씩이나 받아 먹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열불이 나갖고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아니라 푹푹 빠지고 있잖아요. 두 자리 숫자로.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판사들, 일개 판사 한 명당 이거 얼마나 많은 그 판사들이 인맥이 좋아요. 그리고 본과 처가 외가면 3족이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계속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조계, 지금 이 반응, 법조계뿐만 아니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법부 판사 한 사람, 더군다나 대법관 한 사람의 판결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줍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지 멋대로 무슨 학식과 동망 경륜 이따위 기준을 설정해서 한다? 이거 차베스 정권의 대법관 늘린 요 못된 사례를, 실패한 사례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때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소주성. 이거 완전히 정말 세계적인
정책 사회도 없는 족보불명의 정책을 갖고 왔다가 아주 대한민국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사법 부분에서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수퇴해서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례를 보내주었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에서 했던 대법원의 대법관 수 늘리는 거. 예. 요거를 그대로 지금 벤치마킹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파장이 이게 얼마나 커집니까? 떨어지는 소리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쭉쭉 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100기를 들었어요. 일단. 근데 이게 100기 들었다고 해서 그게 진짜 100기를 들은 건지, 가짜로 들은 건지.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굿값, 배드값, 역할 분담 하다가 그야말로 간보기 하다가, 여론 간보기 하다가 개망신을 당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김문수 후보가 오늘,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7시 30분. 그래서 지난 3일 날,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20여일 만에 오늘 처음 예방을 합니다. 사저로. 그래서 마침 요 일정에 맞춰서, 경북에서 오늘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경북하고 붙어 있는 이제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찾아서 상월원각 대조사 51주기 열반 대제에 참석한 뒤에 경북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영주, 안동, 상주, 김천, 구미 7곡을 돌면서 호소를 하고 있고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가 올린 글을 쭉 보면은요.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다. 요 내용을 올려놓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계기로 보수층이 단결되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상승되기를 기대한다. 마침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가 5차 범위 내라는 발표가 있었다. 3%대로 줄어들었어요. 봄비가 가져온 기쁜 소식이다. 이제 뒤집는 일만 남아있다. 반드시 뒤집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한길리서치 이 추격이 지금 만만치 않다. 이 보도 여러분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41.4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가 41.3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46 그래서 5차 범위가요. 4.7% 차이로 바짝 지금 좁혀졌습니다. 그리고요.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5차 범위 내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2주 만에 지금 12.7%나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수직 상승. 그리고 이재명에는요, 2주간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별 지지율을 보면은요, 불교는 김문수, 개신교 가톨릭은 비슷하고, 그리고 무교 측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TK에서의 지지율은 전주 48에서 60%로 올라갔어요. 12%나 올라갔고, PK에서의 지지율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45%로 9%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PK에서 앞서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게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거를 말이죠. 말하자면 이거가 굉장히 좋은 조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이거 이제 결국 이런 유영하 의원의 이런 글들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거 이제 거짓말하는 거를 지금 이재명의 거짓말을 직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인성은 타고나는 것 같다. 늘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고쳐서 못 쓴다는 옛말이 맞다. 잠시 세상을 속여본들 결국에는 다 탄로가 나게 마련이다. 거짓이 진실을 이긴다면 그때부터 세상은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악이 선을 이길 수는 없다. 선거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우리 후보가 뒷심을 발휘하고 있고 각자가 충분하진 않아도 자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보를 돕고 있기에 뒤집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앞만 보고 가다 보면 결국 따라오게 된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오직 행동만 남아있다. 니탄네타 전에 일단 전쟁부터 승리로 끝내놓고 따지자. 내일을 위해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감하자.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과 관련돼서 이 기사 여러 군데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일부 보도에 아마도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 기사들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유영하 의원이 지적하고 있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까지 대통령님의 워딩을 허락 없이 외부에 단 한 자도 누설하지 않았다. 뭐 눈에 꼭 뭐만 보인다고 하더니 맨날 속아 살았는지 자기 생각대로만 해석하고 단정하는 자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달성사주로 가서 대통령을 뵙고 여러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 걱정이 많으신지 이런저런 말씀이 계셨다. 예, 그러면서 나온 얘기, 선거는 끝나야 끝나는 거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전쟁에서 적전분열은 패하는 지름길이다. 때가 때인지라 서로 예민하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해야 하고 자중해야 한다. 마치 자기 시간인 것 같아도 혼자의 생각일 수도 있다. 이거 한동훈이 하고 이준석이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준석 후보의 마이웨이로 선거 구도는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보수 진영이 정말로 긴장할 수도 있다. 결국 사표가 될 후보에게 표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젠 그냥 앞만 보고 입은 닫고 묵묵히 걸어가는 수밖에 아무런 길이 없다. 아무런 길이 없다. 바다에 다다르면 어느 강물에서 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땐 그냥 하나인 것이다. 이게 여기에 굉장히 의미 있어요. 바다에 다다르면 어느 강물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땐 그냥 하나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묵묵히 가고, 예, 적전불허하지 가면 바다에서 뭐 누가 어느 계파가 됐든 간에 결국 이기는 강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오늘 중국 단양에 있는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 원각 대조사 51주기 열반 대제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김혜경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는요, 호국과 애국불교의 정신을 강조한 상월 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호국 불교의 정신이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중심이다. 예, 국민 통합을 이루는 중심이다. 자, 그러면서 상월 원각 대조사께서는 우리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셨다.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세우시고 새로운 불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을 따라 많은 불자들이 참된 자아, 그리고 참된 생활, 그리고 참된 사회를 실천하는 데 정진하고 계신다. 나를 넘어 중생에 대한 자기의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계신다. 그러면서요, 상월원각 대조사의 높은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시는 대덕스님, 그리고 신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상월원각 대조사는요, 1970년 대한불교 천태종을 정부의 공식 종교로 등록시킨 분이에요. 그리고 천태종의 중흥을 이끈 대표적인 스님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는요, 민주당 의원들과도 차례로 인사를 나눴고, 그리고 이제 김혜경이한테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권성동이 이현승, 엄태영, 김영동, 박충건, 그리고 김재원, 그 다음에 양양자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혜경이하고 김영배, 이수진, 김준혁, 백승화, 그리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오늘 이제 이 불교, 이게 굉장히 아주 오늘 중요한 이 행사에 참석했고, 불교계의 범종단 대표들도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23일입니다. 불교계 범종단 대표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지정 스님, 그 다음에 호국종의 총무원장 응천 스님, 불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김문수 후보는 국민통합과 도덕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방탄조끼와 방탄유리가 필요한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지하기 시작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불교계의 대대적인 지지가 이미 있었습니다. 예, 지지가 이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TK 지역과 PK 지역에서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불교계가, 지금 이제 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잖아요. 왜냐면 불교도가 제일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을 했고, 이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그리고 TK, PK 지역에서 바람이 뒤집어지고 있고, 충청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충청도도 판이 뒤집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 판의 역전세가 굉장히 세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경북을 찾은 것은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경북 영주에서
맨 먼저 오늘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영주에서. 자, 그리고 그 안철수 위원장도 또 영주 지역까지 지금 직접 동행을 했습니다. 영주 지역까지 직접 동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는 말이죠. 이 갓을 쓰고 요 연설에서 한 점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지지층, 집안 토끼를 결속시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예, 그래서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도가 급격하게 상승세를 나타나기 시작했고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전세를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영남권에서 골든크루스를 만들기 위해서 유세를 집중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지금 이거 지금 이제 이 갓을 쓰고 지금 유세를 하는 장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유세도 이제 재밌어야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대중의 인기를 얻어내는 작전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복장을 싹 바꿔가지고 자 한번 보시죠. 야, 김문수 후보 아주 뭐 자랑스러운 우리 김문수 후보죠. 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최다선인 조경태가 합류를 했습니다. 조경태. 그래서 10인 체제가 됐어요. 주호영, 김기영, 권성동, 나경원, 안철수, 김용태, 황우여, 양양자, 이정현 10인 체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말이죠. 조경태는 단 김문수 입장을 쭉 지켜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로 이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봐요.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는 말이죠. 지금 이제 시종일관 친윤 구태를 청산하자.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윤 구태 청산만이 국민의힘과 보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그것만이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비난을 이기는 유일한 글이다. 이런 지금 글을 올려서 파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 거는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설란영 여사가 오늘 SBS에서 찬조 연설을 했고, 이게 많은 또 호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청년 결백을 넘어서서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요, 저희는 법인카드와 관용차 사용 등 규정을 엄격하게 지켰다.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리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인기 발언 좀 하라고, 포퓰리즘 하라고 권한다. 김문수 후보는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수는 없다고 한다. 우리 세대가 잠시 편하자고 후대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고 한다. 김문수 후보는 서민적인 사람이 아니라 서민 그 자체인 사람이다.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2번의 장관까지 지냈지만 우리 부부의 살림살이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김문수 후보는 평소에 전철을 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일과 후 주말에는 전철을 이용했다. 아울러 말이죠. 남편은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울보로 변했다. 남편은 위기가정 대상자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 아파했고 한센촌에 가도 매번 그들의 꼬막손을 붙잡고 울었다. 제 남편 김문수 후보는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자신이 피해를 보고 비난을 받더라도 늘 정정당당한 길을 걸어왔다. 단 한 번도 잔꾀를 부리거나 옆길로 샌 적이 없다. 반칙이나 특권 부정부패는 더더욱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품격, 국격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떳떳한 지도자,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김문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정정당당한 후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울보 김문수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웃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주 멋지게 썼습니다. 멋지게 썼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대법관에 비법조인을 넣겠다. 이 법안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100기를 들었어요. 그거 내 입장 아니야. 당에서는 좀 자중해야 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정의를 보면은요. 김영민이가 맨 먼저 대법관인을 갖다가 현행 2배인 30명으로 정원을 늘리겠다. 개정안을 제출했고 장경태는 100명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지금 발의했어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그 자격, 지금까지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싹 다 무시하고 대법관을 늘리는 그런 문호를
일명 문호를 늘리겠다? 아니, 문호를 늘리더라도 자격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기본이죠. 예. 그러니까 정권 입맛에 맞는 인간들을 갖다가 대법관 타이틀을 줘서 대법원을 갖다가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려고 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2004년도에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중에 12명은요. 12명은 차베스 수하들로 꽉 채웠어요. 그래서 대통령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차베스에 반대하는, 차베스 정책에 반대하는 대법원 판결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박범계 이런 인간들이 한 거예요. 자, 박범계가 만든 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최종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대법관 임명 조건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거를 싹 지우고 학식과 덕망? 웃기는 얘기죠.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시민단체입니까? 무슨 도덕단체, 무슨 순수 민간단체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요 말은 제대로 한 거예요. 한동훈이가 대법원을 협박하고 벌 바꿔서 김어준 대법원을 만들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 놓고 거짓말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거 국회 통과하면 김어준이 마저도 이제는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이 지점을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요, 뒤늦은 수습이자 꼬리 자르기다. 예,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일단 찔러보고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후퇴하고 꼬리 자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전형적인 전략이다.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이재명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이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면 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개정안 철회를 즉각 지시하면 잘 일이다.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법안에 대해서 그저 자중하라고 한다면 이는 곧 신속한 통과라는 미션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예, 미션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옳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한동훈이 다른 오래간만에 옳은 말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옳은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로 감옥 갔던 허경영이 이재명을 보면 참 억울하겠다. 우리 상대는 딱 이런 수준의 후보다. 부정선거 음모론 구구 유튜버들과 절연해야 하는 절연해야 이런 이슈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친윤구태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는 큰 장벽을 허물어 주어야 한다. 친윤구태를 청산하면 우리 당 지지율 크게 올라간다고 확신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정도의 후진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여기까지 이걸 가지고서도 또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의 내외로 넘어가는 겁니다. 야, 참 지독한 인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이가 제대로 이거는 또 지켜가고 있어요. 자, 어제 이제 TV 토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나는 가담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주장한 부정선거는 국정원 댓글 공장을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거. 이거야말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 한동훈이가 직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법 바꾸는 것도 지켜가고 있고 또 허위사실 얘기한 것도 직격을 하고 나선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재명이를 간만에 지금 한동훈이가 때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거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제대로 걸려들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 대법관 문제에서 지금 쩔쩔 매고 있습니다.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